이번에는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몬티올 문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A, B, C라는 문이고요. 문 뒤에는 하나에는 차가 있고 다른 두 곳에는 양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 차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제 나라는 사람이 세 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몬티라는 사회자가 두 개의 문 중에서 양이 있는 문을 하나 보여주죠. 몬티가 양이 있는 문을 하나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몬티가 선택을 바꿀 것인지 그대로 처음에 선택한 문을 유지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하겠는가? 바꾸는 게 유리하겠는가? 그대로 있는 게 유리하겠는가? 이 문제가 바로 몬티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몬티올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 배운 베이지 정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몬티올 문제는 앞에서 배운 베이지 정리를 표를 이용해서 풀 때는 표의 가장 큰 한계가 표는 이렇게 2차원밖에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몬티올 문제는 우리가 차를 얻는다를 결론이라고 보면 그 결론을 얻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설이 A문 뒤에 차가 있다, B문 뒤에 차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을 바꾼다 혹은 바꾸지 않는다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카테고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표를 그려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몬티올이 다른 문제와 다르게 세제수 문제와 다르게 조금 더 어려운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몬티올 문제를 풀 때 보면 대부분 시작 첫 줄이 중요하죠. 시작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A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난 처음에 A문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몬티는 C문을 열었다. 뭐 B문을 열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몬티는 C문을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첫 줄을 가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게 몬티올 문제의 첫 번째 키가 됩니다. 가끔 답안지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x가 y보다 작다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 y에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x랑 y를 서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건을 하나 준 상태에서 하나의 특정한 경우로 설명을 해도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이 된다라는 거죠. 몬티올 문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A를 선택하고 몬티는 B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혹은 나는 B를 선택하고 몬티는 C를 열어주거나 나는 B를 선택하고 이제 몬티가 A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각각의 경우들이 사실은 A, B, C라는 영어 문자만 바꿔주면 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얘가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A, B, C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한다, 몬티가 어떤 걸 보여준다라는 말이 문제에는 없지만 우리는 특정하게 한 가지만 가정을 해서 그때의 확률을 구해주면 일반적인 경우의 답과 같아진다는 거죠. 바로 이런 가정이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몬티올 문제는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을 바꾼다 안 바꾼다를 굳이 표에 집어넣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D는 뭘까요? 여기서 페이지 정리를 써야 하니까 D는 바로 몬티가 C문을 열어준 것이 우리가 새롭게 얻은 자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설부터 쭉 하나씩 구해볼게요. 그럼 가설은 뭐냐? A, B, C라고 할 수 있겠죠? A라는 가설의 의미는 A문 뒤에 차가 있을 사건, 차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 확률 볼게요. 사전 확률 pH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개의 문이 다르다고 가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확률을 똑같이 3분의 1씩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P, D by H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할 때는 항상 B와 C는 없다고 생각하고 A가, 즉 A문 뒤에 이제 차가 있는 거죠. A문 뒤에 차가 있을 때 몬티가 C문을 열어줄 확률입니다. A문 뒤에 차가 있으면 몬티는 B나 C를 열어줄 수 있죠. 그 중에 C를 열어줬기 때문에 C문을 열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B문 뒤에 차가 있을 때는 몬티는 B문을 열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양을 하나 보여주는 거라서 C문만을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몬티는 C문을 열어야 되는데 C문 밖에 열 수가 없으니까 확률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 차가 있으면 몬티는 C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0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능도고요. 이제 사전 확률과 가능도의 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옆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6분의 1, 3분의 1,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도와 사전 확률의 곱을 다 더한 게 우리가 총 확률의 법칙에서 배웠죠. PD가 됩니다. 그럼 PD는 2분의 1이 되고요. 계산을 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후 확률은 PD분의 사전 확률 곱하기 가능도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6분의 1이니까요. 여기는 3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2, 얘는 0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표에서는 여기도 합이 1이고 여기도 합이 1이어야 되죠. 이제 계산이 잘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숫자만 해석하면 되니까 얘만 해석을 해볼게요. 얘의 의미는 나는 A를 선택하고 몬티는 C를 열었을 때 실제 A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유지했을 때 차가 있을 확률, 그렇죠? 차를 얻을 확률인 거고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여기 3분의 2라는 거는 내가 A문을 이미 선택했으니까 이제 B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이니까 이게 바로 선택을 바꿀 때 차를 얻을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유지할 때보다 선택을 바꿀 때가 차를 얻을 확률이 2배나 증가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되는 거죠.